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가 지날수록 기억에 빈틈이 생기거나 가끔씩 무언가를 깜빡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면서 그런 순간들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어요. 65세가 넘으신 분들께는 특히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닌 더 깊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보내며 즐겁고 따뜻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65세 이후의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취미 7가지를 소개할게요. 이 취미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뇌를 활기차게 만들고 일상 속 행복을 더해줄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치매는 점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소중한 추억과 일상을 지키는 데 방해되는 병이에요. 하지만 적절한 취미를 통해 뇌를 자극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면 그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취미를 하나씩 살펴보며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시작해 볼까요? 가장 쉽고 친근한 취미부터 이야기 나눠봐요. 먼저 독서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처럼 책 한 권을 들고 앉아 이야기를 따라가는 건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책 읽기는 뇌를 운동시키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면서 뇌의 여러 부분이 함께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 소설을 읽을 때는 줄거리를 따라가며 기억력을 키우고 인물들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감수성을 높여요. 게다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연구들도 많아요. 한 연구에서는 매일 30분 이상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인지 기능이 더 강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이게 왜 65세 이후에 딱 맞는 취미일까요? 바로 집에서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 후에 매일 아침 신문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면서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시작하려면 좋아하는 장르의 책부터 골라보세요. 만약 소설이 부담스럽다면 에세이나 시집 같은 짧은 글부터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따뜻한 이야기를 담은 책, 미술 어린 왕자나 한국의 전통 동화집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읽으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뇌가 활성화돼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20분만 시간을 내서 편안한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쳐보세요. 만약 눈이 피곤하다면 큰 글씨로 든 책이나 오디오북을 이용하면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읽은 내용을 친구나 가족과 나누는 습관을 들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어라고 말하며 대화를 해보세요.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이에요. 뇌를 쓰면서도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서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순간 그 따뜻함이 하루를 빛내줄 거예요. 이 독서 다음으로 정원 가꾸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항상 꽃밭을 손수 가꾸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게 단순히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만지며 자연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어요. 65세 이후의 정원 가꾸기는 치매 예방에 딱 맞는 취미예요. 왜냐하면 이 활동은 신체를 움직이면서 뇌를 자극하거든요. 예를 들어 씨앗을 심거나 풀을 뽑을 때 손과 눈이 협력하면서 인지 기능이 강화돼요. 게다가 햇살을 쬐고 공기를 마시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도 커요.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가드닝을 하는 어르신들은 기억력 저하가 덜 일어난다고 해요. 이는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새로운 습관을 통해 뇌 회로를 활성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원 가꾸기를 시작하려면 집 앞 작은 화분부터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아파트에 사신다면 베란다에 화분 몇 개를 놓고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토마토 씨앗을 심어보세요.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걸 지켜보는 과정이 정말 기쁨을 주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퇴직 후에 작은 텃밭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정원 하시면서 망설이셨지만 매일 가꾸다 보니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이렇게 실천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심을까 하는 생각이 뇌를 깨워줄 거예요. 구체적인 단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좋은 흙과 씨앗을 사세요. 그런 다음 매일 10-15분씩 시간을 내서 물을 주고 잎을 손질하세요. 만약 무언가를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면 작은 메모지를 붙여서 오늘 물 주기라고 적어두세요. 이 과정에서 자연의 리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일부가 돼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꽃이 피는 걸 보며 미소 짓는 순간, 그게 바로 건강한 뇌의 증거예요. 이제 정원 가꾸기에서 이어서 산책을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매일 아침 공원을 걷는 걸 좋아하는데 그 시간이 하루를 밝게 해주거든요. 65세 이후의 산책은 치매 예방의 필수 취미예요. 왜냐하면 가벼운 운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뇌에 영양을 공급하거든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주위를 관찰하면 뇌의 시각과 기억 영역이 함께 작동해요. 해외 연구에서도 매일 30분 이상 걷는 어르신들이 인지 기능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산책이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건강하게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산책을 시작하려면 집 근처 공원이나 길을 선택하세요. 만약 혼자 걷는 게 불편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공원을 걸으며 예전 이야기를 해볼까? 하면서 대화를 나누세요.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퇴직 후에 매일 아침 산책을 하시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무슨 산책? 하시더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보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지셨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20-30분을 정해서 출발하세요. 걸으면서 주변의 나무, 꽃,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 나무는 어떤 종일까?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이게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실내에서 트레드밀을 이용하거나 복도를 천천히 걸어도 돼요.
산책의 매력은 몸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억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산책 후에 오늘은 좋은 공기를 마셨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이 취미를 통해 일상이 더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취미를 함께 알아본 후, 이제 더 많은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독서, 정원 가꾸기, 그리고 산책이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독서, 정원 가꾸기, 그리고 산책이라는 세 가지 따뜻한 취미를 함께 탐구하며 어떻게 65세 이후에도 뇌를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 취미들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치매 예방의 첫걸음이 되어주기를 바래요. 이제 더 많은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오늘 소개할 다음 두 가지 취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기면서도 즐거움을 더해주는 것들이에요.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운동이에요. 이 두 가지는 65세 이후에 특히 유용한데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부터 뇌를 깨우고 에너지를 충전해주기 때문이에요. 치매 예방의 핵심은 꾸준함과 즐거움인데, 이 취미들을 통해 그걸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부터 시작해 볼게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 차려주시던 그 기억이 떠올라요. 그때는 그냥 맛있는 음식이란 생각이었지만, 이제 나이 들면서 그게 내 건강에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65세 이후의 건강한 아침 식사는 치매 예방의 필수 취미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 식사를 통해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뇌에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항산화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는 생선, 그리고 비타민 B가 많은 곡물을 먹으면 뇌 세포가 보호되고 인지 기능이 강화돼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규칙적인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어르신들은 기억력 저하 위험이 낮아진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준이 안정되어 뇌의 집중력을 높여주죠. 이게 왜 65세 이후에 딱 맞는 취미일까요? 나이 들면서 식욕이 줄거나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침을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뇌를 자극하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분은 퇴직 후에 건강한 아침 식사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뭘 챙겨 먹나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매일 아침 과일과 요거트를 먹기 시작하니 기운이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좋아하는 음식부터 골라보세요. 만약 단 음식이 부담스럽다면 사과나 바나나처럼 달콤한 과일, 혹은 계란 프라이와 채소를 넣은 간단한 샐러드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한국식으로 김치와 함께 한 그릇 밥을 먹는 것도 좋겠어요. 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돕고 그게 뇌 건강으로 이어지거든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15-20분을 내서 편안한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준비하고 먹어보세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과 함께 오늘은 어떤 메뉴로 할까? 하며 대화를 나누는 게 좋아요. 이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죠. 예를 들어 레시피를 떠올리며 기억력을 사용하거나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며 감각을 자극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아침 식사의 핵심은 균형이에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가야 해요. 예를 들어 현미밥에 달걀, 시금치, 그리고 아몬드를 추가한 메뉴를 추천해요. 이 음식들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보호해 주거든요. 만약 건강 문제로 음식을 제한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맞춤형 메뉴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일상 팁은 매일 아침 일기처럼 메뉴를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사과와 요구르트로 시작했어. 맛있었고 기운이 났어. 라고 쓰면 기억력을 훈련하는 효과가 커요. 이 취미를 통해 여러분의 아침이 더 밝아질 거예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며 뇌를 돌보는 거죠. 여러분이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치매 예방의 작은 승리예요. 이 건강한 아침 식사 다음으로 부드러운 운동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나이 들면서도 매일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시간이 몸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것 같아요. 65세 이후의 부드러운 운동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취미예요. 왜냐하면 가벼운 신체 활동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에 산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하면 몸의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서 인지 기능이 강화돼요.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가벼운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잘 유지된다고 해요. 이는 운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도르핀을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운동을 시작하려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선택하세요. 만약 야외 활동이 부담스럽다면 실내에서 요가 동영상을 따라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나 천천히 숨을 고르는 태극권 자세를 연습하세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 후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요가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운동? 하시며 걱정하셨지만 매주 한 번씩 참여하다 보니 몸이 유연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요. 먼저 적합한 운동을 골라보세요. 만약 관절이 약하다면 의자와 벽을 이용한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앉아서 다리를 뻗고 팔을 위로 올리는 기본 동작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호흡을 깊게 하며 이 숨결이 뇌를 깨우고 있어라고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인 단계로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이나 오후에 15-20분을 정해서 운동하세요. 만약 혼자서 하기 지루하다면 동네 친구와 함께하거나 온라인 클래스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오늘 요가에서 배운 자세가 재미있었어라고 서로 나누며 대화를 해보세요. 이게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부드러운 운동의 매력은 강도가 낮아서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워킹이나 스위밍 같은 가벼운 활동을 포함할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매일 10분 동안 숨쉬기 연습과 스트레칭을 번갈아 하세요. 만약 날씨가 좋다면 공원에서 천천히 걷는 걸 추가하면 더 좋겠어요. 이 취미를 통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면서 마음도 따뜻해질 거예요. 단순히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부드러운 운동을 마친 후 몸이 가벼워졌어라고 느끼는 순간 그게 치매 예방의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 두 가지 취미, 건강한 아침 식사와 부드러운 운동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치매 예방은 무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런 따뜻한 습관으로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거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며 파트 3에서 마지막 두 가지 취미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곳에서 더 많은 팁과 이야기를 나눌 테니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지난 시간에 독서, 정원 가꾸기, 산책, 건강한 아침 식사, 그리고 부드러운 운동이라는 따뜻한 취미들을 함께 탐구하며 65세 이후에도 뇌를 활기차게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알아보았죠. 이 취미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매일매일을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래요. 오늘은 파트 3에서 마지막 두 가지 취미를 소개할 텐데요. 이 두 가지는 마음의 평화와 감사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봤어요. 바로 감사, 일기 쓰기와 명상입니다. 이 취미들은 65세 이후에 특히 소중한데,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우면서 뇌를 부드럽게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치매 예방의 핵심은 뇌를 운동시키는 동시에 마음의 따뜻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감사 일기 쓰기부터 이야기 나눠봐요. 먼저 감사 일기 쓰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매일 저녁에 작은 메모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으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그땐 그게 그냥 습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65세 이후의 감사 일기 쓰기는 치매 예방에 훌륭한 취미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활동은 뇌의 기억 영역을 자극하면서도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면 뇌가 긍정적인 추억을 더 강하게 저장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어르신들은 인지 기능이 더 나아지고 우울증이나 기억력 저하 위험이 줄어든다고 해요. 이는 뇌 신경 연결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과거의 추억이 흐려질 수 있지만 감사 일기를 통해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면 그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이게 왜 65세 이후에 딱 맞는 취미일까요? 바로 하루를 마무지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퇴직 후에 일상이 단조로워지기 쉽지만 감사 일기를 쓰면 매일 새로운 동기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저녁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뭘 적나 하시며 시작하셨지만 점점 재미를 느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꽃이 피는 걸 봤어. 그 아름다움이 감사해라고 적으면서 그 기억이 더 오래 남았대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간단한 메모장이나 노트를 준비하세요. 만약 기술에 익숙하시다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도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라는 제목으로 매일 적어보세요. 부담스럽지 않게 하루를 마무지며 50분만 투자하면 돼요. 실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매일 저녁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가족과 나눴던 따뜻한 대화,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공원에서 본 새소리 같은 것들을 적어요. 이 과정에서 뇌가 활성화되죠. 왜냐하면 기억을 되새기며 뇌의 관련 영역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무언가를 잊어버릴까봐 걱정되면 사진을 찍어서 함께 붙여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팁은 감사 일기를 가족과 공유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감사했어라고 말하며 대화를 나누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를 생각하며 부모님께 받은 사랑 같은 주제를 적어보세요. 이 취미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지고 뇌가 건강하게 유지될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는 순간 이 작은 기록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네라고 느끼는 게 치매 예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펜을 들 때 그 따뜻함이 내일을 밝게 비춰줄 거예요. 이 감사 일기 쓰기 다음으로 명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매일 아침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는 시간을 가지는 걸 좋아하는데 그 시간이 마음에 안정을 주거든요. 65세 이후의 명상은 치매 예방의 필수 취미예요. 왜냐하면 명상은 뇌의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강화돼요. 과학적인 연구에서도 매일 15분 명상을 하는 어르신들은 기억력 저하가 덜 일어나고 뇌 건강이 더 좋다고 밝혀졌어요. 이는 명상이 뇌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뇌 회로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나이 들면서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지만 명상은 그걸 자연스럽게 해소해줘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퇴직 후에 명상을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어서 명상이 무슨 소용이야?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매일 실천하다 보니 마음이 안정되고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편안한 공간을 선택하세요. 집안의 조용한 방이나 베란다가 좋겠어요. 만약 처음이라면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기본 명상부터 해보세요. 예를 들어, 숨을 들이마시며 평화를, 내쉬며 감사를 이라고 되뇌며 시작하세요. 이 과정에서 뇌가 휴식을 취하면서도 활성화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상의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10-20분을 정해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등을 곧게 펴고 앉아 깊게 숨을 쉬며 주변 소리를 의식해 보세요.
만약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명상 앱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세요. 한국의 전통 명상인 선인하기, 기, 수련을 활용하면 더 친근할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루틴은 매일 같은 시간에 명상을 하며 오늘은 어떤 생각이 떠올릴까?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뇌를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만약 집중이 잘 안 된다면 가벼운 음악을 틀거나 향초를 피워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명상의 매력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오는 따뜻함이에요. 예를 들어, 명상 후에 오늘도 마음이 가벼워졌어라고 느끼면 그게 내 건강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 내적 평화를 찾는 순간 그 평화가 치매 예방에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 취미, 감사일기, 쓰기와 명상으로 여러분의 일상이 더 풍요로워질 거예요. 이제 7가지 취미를 모두 함께 알아본 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독서부터 시작해서 정원 가꾸기, 산책, 건강한 아침 식사, 부드러운 운동, 감사일기 쓰기, 그리고 명상까지 이 모든 것이 65세 이후의 삶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치매 예방은 무섭거나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따뜻한 취미들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지키고 매일을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책 한 권을 들거나 꽃밭을 가꾸거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지며 나는 이 순간을 소중히 할 수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고마워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할게요.